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과거는 잊으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회 들어가기 앞서서 34회 기출문제 잠시 분석해 드릴게요. 출제 영역은 총칙 10문제, 물권 14문제, 계약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총 40문제. 이 출제 영역은 매해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박스형 문제가 12문제, 그리고 가불병 사례 문제가 12문제 출제됐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보면 상급 문제가 10문제, 하급 8문제, 중급 22문제, 그리고 킬러 문항, 굉장히 매우 어렵다고 보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매년 시험 보면 볼수록 박스형과 사례형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문 길이가 자꾸 길어진다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만 가지고는 민법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평상시 잃는 힘을 키워야 이 민법 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민법이란 어떤 과목인가 잠시 살펴봅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우리는 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법에는 헌법부터 형법까지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상법이 사법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공법이 사법 영역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법, 약자를 위해서 만든 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입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적용되는 기본법. 물론 국가를 기준 잡으면 헌법이 기본법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명목상 국가의 기본법이 되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기준 잡으면 민법이 기본법이죠. 즉 실제로 국가의 기본법은 민법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법이 존재하죠. 특히 여러분들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이 공법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이죠. 행정법의 일종입니다. 즉 민법이 소유권 중심으로 인정되는 법이고 이 소유권을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 그렇다면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1차 과목에 부동산 사법이 바로 민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민법의 불법행위는 최종적으로는 금전배상, 돈으로 배상하죠. 다만 불법행위가 사회나 국가적 피해가 발생해서 범죄를 형성하게 되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인이 당사자가 되는 상법 적용되는데 이 상법은 기업법으로서 민법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프로들, 상인들이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됩니다. 결국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특히 2차 과목에 2차 전부 다 법,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등기법 또는 세법, 이 모든 법의 밑바탕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면 2차 공부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민법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법률관계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 과정입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중간에 한번 이벤트 만 19세. 출생해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위에 부모가 존재할 겁니다. 만 19세 성년,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 그리고 결혼해서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는 전세, 월세, 그리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이것을 민법 세계에서 용어로 설명드리면 민법에서는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 그리고 미성년, 성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나이 기준은 앞으로 만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 19세가 되면 법정 대리인은 졸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결혼은 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세 월세는 임대차 계약, 내 집 마련은 매매 계약, 그리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등기 쳐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다면 사망하기 전에 이 재산을 증여를 통해서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유증을 통해서 물려줄 것인지 아마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보세요. 혼인을 이쪽으로 옮기면 한번 세트로 묶어보는 겁니다. 한 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한 세트로 묶고 또 이 앞부분을 한 세트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재산과 관련된 법이다. 재산법. 그럼 당연히 이쪽은 가족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가족을 총괄하는 총칙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전도 1편 총칙, 재산법은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테마는 바로 재산법이죠. 초점을 넓히지 마시고 바로 매매계약과 등기 여기에다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등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민법은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관계가 형성됩니다. 잘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법률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테마는 법률관계죠. 이 관계가 형성되면 분명히 중간에 분쟁, 싸움이 발생합니다. 분쟁은 굉장히 폭발적이죠. 그러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것이 만나서 악수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악수하는 것을 계약했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합의했는데 좀 지나다 보면 재산이 관계가 얽히게 되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 I'm right,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렇게 서로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해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 이 관계는 민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결한다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시험 볼 때 적용하면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형 갑과 을이 있고 을이 병이 있다. 이렇게 갑을병 이게 바로 문제죠. 관계 속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 2, 3, 4, 5번 오지선당이 나오죠. 5개 지문은 각각 분쟁이 됐을 때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정답 찾는 방법은 바로 민법, 법률, 법전과 그 다음에 법률과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관계가 형성되면 분쟁이 있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있다. 그 최초의 관계가 문제, 갑을병 문제로 출제되고 5개 지문 분쟁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 정답을 찾는 것. 그게 민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법 문제를 풀어가는 분명히 원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즉 민법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당사자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이 바로 뭐다? 민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한번 3가지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관계. 두 번째, 법률 관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한번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법과 사법의 구별,
출생과 사망까지의 법률관계 이미 살펴보았고요.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분쟁, 싸움이 발생하죠. 바로 이 분쟁이 바로 민법 문제로 출제될 것이고 분쟁 해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정답 찾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 찾는 기준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듣다 보면 이것이 민법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매매계약의 불성립, 두 번째 매매계약의 불성립과 계약금 해제, 매매계약 성립 후 계약금 해제. 그래서 이 2번, 3번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가계약금, 현실적인 가계약금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정상적인 과정, 성립 후 유효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계약의 비정상 과정, 계약은 성립했으나 이것이 무효인 경우도 있고 계약이 비정상적 과정, 성립은 했으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계약의 정상 과정과 계약의 비정상 과정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이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법률관계 공법사법은 당연히 중간에 사회법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 사법 법률관계는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이 법률관계는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매매는 재산이고 혼인유언은 가족관계죠. 우리의 테마는 가족관계가 아니고 바로 재산관계죠. 그래서 이 재산관계 중 가장 대표가 갑을 매매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매수인이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때 이 재산관계에 있어서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이걸 채권관계라고 표시하고 이 등기, 소유권 취득하는 이 이야기를 물권관계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별되고 사법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별되고 재산관계는 다시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법률관계의 분쟁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분쟁이죠. 처음에는 서로 만나서 좋아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서로 재산 문제가 얽히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 미성년자 침해, 세금 빼먹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 강행규정 위반해서 한 계약,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체결한다든지 도박쟁에서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가, 그리고 홧김에 사표를 냈다, 짜고 계약을 했다, 차고 사기 강박, 그리고 계약금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계약 파기하려면, 계약 체결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또는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는 분쟁입니다.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민법 문제로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분쟁 해결의 기준, 바로 정답 찾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찾는 기준을 지금부터 연습해 드리죠. 그러면 이 분쟁 해결 기준은 매매 계약을 잘 관찰하면 보입니다. 매매 계약을 진행 과정을 잘 관찰해 보니 세 가지가 나오죠. 일단 관계가 형성되고, 두 번째 분쟁이 발생하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매 계약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당연히 성립을 전제로 분쟁이 생기고 해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해결 기준은 즉 이 계약이 유효냐. 자, 유의 반대말은 무효고 그 다음에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취소. 이 해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연습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매매계약의 세 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갑과 을. 두 번째, 팔겠다, 사겠다. 팔고자 하는 약정과 사고자 하는 약정. 이것을 우리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약속을 맺으면 서로 약속대로 달라. 매도인의 목적은 대금 달라. 매수인의 목적은 재산권 달라. 그것이 바로 매매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존재, 의사표시 존재, 목적 존재. 그러면 어떤 분쟁이 생길까? 당사자 관련돼서는 능력의 차이가 나옵니다. 혹시 치매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또 그래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고 풀어갈 것이고, 판다 산다는 혹시 홧김에 난 사표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짜고 한 계약은 어떻게, 사고 사기 강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일명 비통착사강이라고도 합니다. 비통착사강. 그다음에 달라 목적이죠. 이 목적이 혹시 강행 규정에 위반된다든지, 미등기 전매한다든지, 양도소득세 회피한다든지, 이것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그래서 확가적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 해결 기준의 문제는 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능, 비통, 착사강, 확가적타. 따라해보세요. 능, 비통, 착사강, 확가적타. 앞으로 이렇게 줄여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성립 요건, 그리고 이 효력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고, 효력 요건은 당사자 능력을 갖고, 그다음에 비통착사강이 아니고 확가적타, 이런 것을 완벽히 갖춘다면, 문제가 없다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쟁 해결의 공식을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분쟁 해결 공식, 정답 찾는 기준. 간단합니다. 성립 요건을 놓고, 갖추면 성립, 못 갖추면 불성립. 불합의, 합의라고도 합니다. 성립한 후 효력 요건, 유효 요건 들어가서 완벽하면, 문제가 없으면 유효, 그렇지 않으면 무효. 그리고 이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선 한번 긋겠습니다. 선을 딱 그시면 이것이 매매계약의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의 모습은 첫 번째, 아예 성립이 안 된 경우. 두 번째, 성립은 했으나 무효인 경우. 성립은 했으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성립은 했으나 완전히 문제없이 퍼펙트 유효. 지금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매매계약의 모습은 성립이 안 된 모습, 성립 후 무효이거나 성립 후 취소, 성립 후 유효. 즉, 이 무효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성립이 돼야 되는 얘기죠. 불성립에서는 무효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것을 한번 옆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약을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계약이 성립한 경우죠. 그 다음에 성립을 전제로 이 계약이 유효한 경우. 그럼 유효 안 된다는 얘기는
저 건너편에 무효가 있다는 얘기고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취소가 존재합니다. 유의 반대말은 무효.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선을 긋겠습니다. 아, 성립이 돼야지 유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성립에서는 무효, 취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